대표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증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벼랑간 저희와 통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예,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네네. 제가 존경하던 분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네. 글쎄요, 한인동포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호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아주 뜻있는 일을 하신 분이고, 네. 잭 먼디라는 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이 사셨던 거에 우리 지금 생활에도 가깝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 강 대표님이 계속 정치와 정치인 또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셨을 때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약간 그 옛날 삘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예. 잭 먼디라는 분이 향년 몇 세에 돌아가신 건가요? 올해가 90이세요. 아흔이라. 그러면 예, 그것도 만으로 90이세요. 그러니까 네. 뭐 30년생, 29년생이세요. 29년생. 예.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오래 사셨죠. 근데 네. 이분이 워낙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소개드릴 때 네. 이분이 워낙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운동도 네.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했는데 글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 먼디 그러면 글쎄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분 같기도 하고 헝그리 잭. 그렇다고 할 텐데 그죠, 헝그리 잭에서 그 같은 잭이죠. 근데 네. 근데 혹시 그린 밴이라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네. 약간 좀 만들어진 말이죠. 그린 밴이라는 게 이게 BAN이란 말이 뭐 금지한단 말인데 네. 그러면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설명이 안 되죠. 네. 예. 거기서 그린의 의미를 녹색 금지? 대체 이게 뭐 우리가 그린 벨트란 말은 또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선 많이 들었죠. 예, 그린 밴드 하는데 여긴 그린 밴이라는 개념이 1970년대 호주에서 나온 건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시 환경 보호 운동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1970년대 상황을 놓고 보면요, 호주가 네. 뭐 여기서 그때 살았던 사람분들은 많이 계시죠. 안 계시겠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분들이 사셨죠.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1970년대 초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 그린 밴이라 나오는 게 네. 이게 딴 거가 아니고요. 네. 그 시드니, 주로 이제 시드니 시내 내부에 있는 그 오래된 빌딩들을 그걸 부수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네. 그 오래된 건물들이라는 게 주로 이제 소셜 하우싱, 뭐 공공주택 이런 데들이었어요. 네. 예, 근데 좀 더 소개하다 보면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더 다른 예도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부시고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 고층 건물들을 세우려고 그랬던 건데, 네. 그거를 반대하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해서 도시 환경을 지키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근데 이분의 배경이 네. 좀 특별해요. 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1929년 퀸슬랜드 케인스 근방에서 태어나세요. 19살에 시드니로 오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퀸슬랜드 분인데 시드니로 오셔서 네. 거기서 무슨 일을 여기서 하시냐 하면은 빌더스 레이버러라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건설업 일반공들이에요. 건설 일반 노동자? 일반공. 이제 전문용어로 일반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기능공이라 그러잖아요. 네. 기능공이면은 뭐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나 또 한국분 같이 타일을 전문적으로 붙이는 사람이나 목수들이나 페인트일하시나 이런 분들을 우리는 기능공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기능공들만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공으로 일해요. 예. 근데 그 일반공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대표셨어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BLF라 그러는데, 네. Builders Laborers Federation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성 노조면서 전투적이었던 노동조합으로 지금은 이 이름을 안 써요. 근데 한때 BWIU라는 그 기능공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그거와 같이 Builders Laborers Federation 해가지고 BLF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노동 쪽 관련하셨던 분들이면 BLF 하면 잭 먼디 뭐 보통 이렇게 나오고 잭 먼디 하면 그린 밴 뭐 이렇게 나오는 공식. 네. 이분이 또 그 재밌는 저기로는 시드니에 오셔가지고 젊으셨을 때 네. 럭비 플레이어로 파라마타 팀에서 3년 동안 럭비도 하세요. 과연 멀티플레이어네요. 예, 그러니까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근데 몸이 단단한. 저도 생전에 살아 계실 때 몇 번 뵀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몸이 단단하세요. 아주. 그리고 이렇게 강직하게 생기셨죠. 근데 나중에 나이 드시면서는 아주 완전히 이렇게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셨는 보이는데 혹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저기가 그 사진을 한번 같이 그 화면에 띄워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내주세요. 아주 강직하게 생긴 일반적인 호주 할아버지인 사진이었지만 그때 활동하셨던데 1970년대 사진을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은 경찰한테 사지가 다 들려서 잡혀가는 흑백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참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고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웬만한 신문에 그리고 웬만한 방송에 이분이 돌아가신 게 보도가 다 일제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장례식 한다면 그 장례식 30명 이상 안 되는데 크게 안 되는구나. 참 이 어떻게 장례식을 해야 될지 모를 판이겠네. 온라인 추모식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 같으면 아마 장례식 한다면 수천 명 모을 수도 있는 장례식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이 장례식도 좀 애매하게 생기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말씀드리면요. 잭 먼디 그린뱅 그러면 아까 제가 시내에 그 하버 브릿지 왼쪽으로 보면 그 지역 이름이 록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1970년대 초에 거기를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들을 했었어요. 호주에서. 거기가 아직도 그 감옥 자리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있고 거기에 보면 주말마다 록스라 그래가지고 마켓이 쓰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피어원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꽤 한 150년, 200년 된 건물들이 한 2층 건물, 3층 건물도 쭉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부시게 막은 사람이 잭 먼디와 BLF예요. 신기하네요. 그 노동조합의 간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세계 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이게 도시환경운동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근데 물론 이분이 잭 먼디 씨가 도시환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70년대 이후부터 호주에서의 도시환경 아니면 환경보호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유지해 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당연히 잭 먼디가 했었던 활동들이 지지를 받고 있지만 70년대는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호주가 70년대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참 그 경기가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내에 있는 건물들을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보호 아니면 도시환경보호 차원에서 록스를 지켰다. 근데 만약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내를 나갔는데 그 록스 그 옛날 건물들이 그러니까 그게 올드 시티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고 거기에 뭐 2층짜리 3층짜리 유리 건물들이 쭉 서 있었다. 그럼 시드니가 굉장히 멋없는 도시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록스가 진짜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옛날 그 건물 그대로. 그렇죠. 그럼 거기가 시드니 처음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처음에 정착했겠구나 하는 이게 뭐 200년 역사 좀 넘지만 그런 감이 오는데 그게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울루물루 그 발음하기도 어렵다는 울루물루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도 이분이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1974년도에 이 BLF 잭 먼디 씨가 사무총장을 했었던 이 노동조합이 시드니 전체에 40개 정도의 그린 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린 밴을 건다는 얘기는 거기를 부수고 새로운 걸 짓지 못하게. 부수 건물 짓지 못하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나 지금 직녀님이나 저나 지금 집에서 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빌딩 가면 그 빌딩이 큰 빌딩이 시내도 있고 뭐 사시는 동네도 있죠. 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빌딩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네, 모르죠. 그 건설 노동자가 지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잭 먼디가 뭐라고 말을 하면 네. 철거반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시드니의 재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죠. 그죠? 건물을 짓는 것도 건설 노동자들이지만 건물을 부시는 것도 네. 노동자들이 하는 게 1970년대에는 그 이제 빌더스 레이버러들이 그걸 부신 거예요. 이제 그 데몰리션이라는데 네. 그린 벤이라는 걸 걸면은 그 안에 그 노동조합원들은 가서 건물 부시는 작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건물을 부시려고 그러면 네. 그거를 몸으로 막았어요. 아. 경찰한테 끌려가면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아낸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그 오래된 건물들을.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철거 노동자들이 거의 다 BLF에 소속되어 쪽이에요.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예,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만약 BLF 쪽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버텼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했을 영어로 텐데. 이제 스캡이라 그래요. 예, 가지고 이제 뭐 그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막 싸워서 앞에서 막 서로 욕도 하면서. 그 우리 뭐 영화에 보면은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들 보면 그런 그 스캡 그래서 뭐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사건들이 70년대 꽤 많고 이분들도 그 잭 먼디 씨도요 경찰에 여러 번 잡혀가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풀려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셨고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의 그 평소에도 존경한 마음이 있었던 게 보통 우리가 노동조합 그러면은 임금, 노동조건 뭐 이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한 단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잭 먼디 씨가 한 그린벤 운동이 합쳐지면서 사회적 가치와 노동의 결과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우리가 뭘 철거한다 그랬던 그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것까지도 이분은 그 노동운동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발전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으로 끌고 오신 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일의 유명한 그린 파티라고 있죠. 네, 녹색당. 그리고 한국도 뭐 녹색당인데 이 그린 파티가 일정 부분 잭 먼디가 한 그린 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 그 환경 보호 운동을 그린 파티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요. 아마 그 건설 노동자들이 일종의 사보타지 같은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렇다면 예. 이분들의 그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은 많았대요.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었을까요? 예, 내부적으로 많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돈을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 주급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자기네들이 일할 장소를 안 하겠다고 막아버리면 그때 뭐 70년대 주급이 얼마였겠어요? 뭐 한 200불 했을까요? 한 주에 버는 돈이? 예. 그렇다면 그걸 못 받으면 집값 못 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투쟁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자료를 보면. 근데 제가 그 옛날에 그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분들이요 스트라이크 하는 걸로 해가지고 펀드를 모았대요. 그 조합 내에서. 근데 거기 말고 딴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합원들이. 그 사람들이 스트라이크 펀드를, 그러니까 파업 기금을 모아서 거기서 밴을 걸어서 못 들어가거나 현장에서 막거나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임금을 뭐 다는 못 줬겠지만 최소한의 임금을 대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노동자 연대가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심각한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도 코비드 19으로 일 못 가가지고 정부에서 돈 안 준다 그러면 지금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뻗쳐내는 그 힘이었다면 그때는 굉장한 힘이었던 하나 몇 가지만 더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하셨던 것 중에서 1970년대에 센티니얼 파크에다가 올림픽 스타디움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유지하면서 어디다 스타디움을 지을 거냐 하다가 지금 시내 동부 쪽에 있는 센티니얼 파크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무마시켜 버렸어요. 그 계획 자체를 이분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오페라 하우스에 보면은 카팍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에. 지하요? 네. 예, 예. 처음에 계획은 그 사람들이 지하에 땅을 파고 할 계획이 아니었답니다. 그 옆에 있는 보타닉 가든에다가 몇 층짜리 건물을 주차 타워를 그 보타닉 가든 부분을 침해해서 들어가서 거기다 지을 계획이었대요. 네, 그 네. 멋진 뷰인데다가. 네. 그것도 잭 먼디 씨랑 그 도시 환경 보호를 하는 운동하는 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요. 1980년대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드니가 그래도 도시가 모양새가 좀 나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잭 먼디 씨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예.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보타닉 가든 쪽으로 쭉 주차동이 있었다면 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흉물스러웠을. 그렇죠. 바다 뷰 바로 다 옆에. 뷰 다 망쳐버리는 거죠. 네, 근데 네. 거기 지금 그 오페라 하우스 카팍에 1100대인가 1200대가 들어간대요, 그러냐? 아, 예. 예. 1000대 정도의 차가 들어가려고 주택 차를 그때 시내에다가 그 지었으면 네. 보타닉 가든 아마 꽤 잡아먹었을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1970년대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그린밴 작업을, 그러니까 그린밴 운동을 몇 년 동안 유지했기에 이 디벨롭이 좌절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그린밴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정확히 따지면은 이분이 사무총장에서 일하신 게 그 BLF라는 네. 그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게 1968년부터 1975년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한 7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린밴 무브먼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거가 1971년부터 1975년까지예요. 한 4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가 리버럴 파티, 주정부가 리버럴 파티 애스킨 가버먼트라는 그 주수상이 있었던데요. 네. 그런데 그 후에 75년 이후에 제가 확실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때 주정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노동당으로. 예. 그리고 이게 워낙 크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나니까 네. 일반 시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게 맞다. 이게 아무렇게나 막 건물 짓거나 도시 환경을 망치거나 뭐 파악이나 아니면 그 일반 공공주택들 같은 것들을 그리고 옛날 역사 보존 가치 있는 옛날 건물들을 막 그렇게 허물고 큰 건물들 짓는 거는 옳지 않다 하는 그런 게 많이 일반화돼 가지고 네. 그 후부터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참 어느 자료 보니까 그 후로 나타난 여기 뉴사우스 노동당 정부가 네. 그 옛날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철거하려면 뭐 관련 무슨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만약 그 헤리티지 건물로 네. 지정된 집 같은 거요. 네. 그거 부시지도 못하고요. 네,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되는 수리하려면은, 거죠. 일단 예. 록스라는 곳이 헤리티지가 돼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헤리티지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때 70년대 개념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그 개념이 아마 80년대 후반이나 80년대부터나 나왔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분 공로가 아니었으면 그러네요. 지금의 주변에서 보이는 오래된 건물들 아마 웬만큼 돈 있는 회사들한테 다 팔려서 그냥 삐까뻔쩍한 건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시드니 그 조경이 아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 잭 먼디 씨가 연세도 많이 있어. 그리고 이분이 사셨던 데가 우리랑 멀지 않아요. 크로이던에 사셨어요. 아, 그러네요. 돌아가시 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크로이던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나다니면서도 잭 먼디 그분이 사시는 데인데 하면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라서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뭐랄까요 그 어떤 추모의 마음을 좀 담아서 시청자분들한테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자주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런 분이 돌아가신 일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자주 좀 돌아가시는 분 끄집어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근데 요새는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코비드-19이 모든 기사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점점 또 다른 이슈들도 나오겠죠. 아무튼 저도 더 관심 있는 거나 또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네.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 그 잭 먼디의 그 일생과 또 사회적으로 그분이 남긴 여러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또 연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The Battle for the Rocks, 1973. The seeds of this struggle were laid a decade earlier. Keep the rocks for the people! As Sydney rode the post-war boom of the 1960s and investment capital poured in, the call for the city to be modernised gathered momentum. The AMP building was the first of the high-rise office blocks, which, as one observer put it, deflowered the virgin purity of the skyline. By then, the Opera House, which would eventually compete with the Bridge as Sydney's favourite icon, was well underway. Then there was this. In January 1964, after 4 years of deliberations, James Wallace Proprietary Limited published the redevelopment scheme for the Rocks, which had won them the government's long-running competition for ideas. In these boom years of the 1960s, historical consciousness was just beginning, and some applauded the Wallace scheme's attempt to preserve history, indicated in the following remarks. It has been thought appropriate that the preservation of Cadman's Cottage and its use as a small memorial museum of early Australian history would be of value. It is proposed to dismantle the cottage and to re-erect it in a park formed at the lower end of York Street. This feature will form a subtle link with history without aggravating the problems of physical planning. By mid-1960s, a generation of flower children and anti-Vietnam activists had claimed the streets for themselves. And the Wallace scheme, like so many others before it, faded away, at least for the while. Then, in 1967, promoted by a state government led by Conservative Premier Sir Robert Askin, still vigorously selling the message of modernisation, the plan was revamped, revitalised and resold to the public. The new scheme for the Rocks was estimated to take 15 years to build, and to administer this, the government created the Sydney Cove Redevelopment Authority. You'll know that it's an area of old warehouses, factories, many of them in fact built in the century. There is a large number of old deserted building sites where buildings have been knocked down, old corrugated iron and rusting fences and weeds and so forth. And of course there are some historical buildings there too, but by and large it's a rather depressing area and not really suitable as an entry to the city of Sydney.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rocks.com. But as the bulldozers moved in, other changes sweeping the society were soon to help bring them to a halt. Women taking to the streets demanding equal rights to pay and work, and Aborigines demanding land rights joined the protests. Unions placed green bans to prevent work on building sites, which affected working class people or damaged the environment. The era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was being born. There are many thousands of people throughout this community who have expressed their gratitude. Demands for public accountability were growing, the boom was slowing, and the city's residents were discovering new and powerful allies in their battle. They can do something about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I went through the phone book and found, different unions and just addressed the letters to the secretary of a union. And the one I found was the Builders Labourers Federation, and I didn't know who they were, so we just sent a letter off to them addressed to the secretary. And of about 30-odd letters, that was the only reply we got back was from the Builders Labourers Federation of New South Wales. The Builders Labourers Federation was already taking on the developers with its green bans. And its federal secretary, Jack Mundy, was keen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Rocks. An essential theme that the residents put forward is this, that there must be, in all this city area,
provision for working class people, for people of low and middle income to be able to reside in the area. It's not much good winning a 35-hour week if we're going to choke to death in planless and polluted cities, where rents are too high, where ordinary people can't live. There will never ever be any reconstruction, any rejuvenation, regeneration of this area until such time as the residents receive ironclad guarantees that people in the low income brackets, workers, can afford to live in these areas.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rocks.com. That's all. We're here as officials, and the rest of the people are action groups that you're arresting.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It's not my fault. Look, I don't make the law, man. Don't fight the kids. We'll take the gentleman first and the lady second. In 1973, as the battle for the rocks heated up, a people's plan for redevelopment was drawn up and union support widened. I'm lighter than you, anyway. Not like you. Surely our members are not animals to be simply regarded as people that pull things down and put things up, irrespective of what that effect that has on the community at large. And it seems to me that a very old historic area of Sydney that has traditionally housed low-income earners, we shouldn't be called upon to destroy. The result was to be something of a compromise. Some call this the sacrificial zone, but the new has helped p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old. North of the Cahill Expressway, when union bans were lifted in 1975, much of this historic battleground was to be preserved, but few of the battlers remained. Nevertheless, the battle for the rocks was a crucial turning point in which Sydney-siders and others developed a much greater awareness of their city's history.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rocks.com.